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 볼 영화는요. 여기 포스터로도 걸려있는 시라티입니다. 일단 제목인 시라티의 뜻부터 간단하게 말하고 가자면 영화 시작할 때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뜻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잘못하면 지옥에 가고 잘하면 천국에 가는 운명의 길, 다리 이 정도를 해석하면 됩니다. 이 영화는 정말 이 시라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말 그걸 완벽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봤는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근래에 봤던 영화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영화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이면서 이건 반드시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극장에서 꼭 봐야 할 영화, 이런 영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가 이번 아카데미에서 음향상 후보에도 들어간 만큼 음향이 굉장히 좋고요. 소리가 굉장히 압권인 영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독립예술영화에 속하기 때문에 상영관이 상업영화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물론 독립예술영화들의 다른 영화들에 비하면 많은 편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 많지 않은 시간을 맞춰서 볼 가치가 있는 정말 극장에서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릴 만한 그런 엄청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저는 원래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영화에 관한 정보를 꽤 찾아보는 편인데 영화 의도하진 않았지만 정보를 하나도 찾지 않고 보게 되었는데요. 정보를 하나도 찾지 않은 것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이라도 정보를 듣는 순간 충격이 좀 덜해질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정말 이 영화는 진짜 보기 전에 정보를 하나도 들으면 안 되는 영화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영화에 깊숙이 들어가서 제가 한 해석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영화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할 거기 때문에 만약 이 영화를 안 보셨다면 꼭 너무 좋은 영화니까 이 영화를 꼭 보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당연히 죽음이겠죠. 이 영화에는 죽음이 4번 나오죠? 첫 번째 이제 절벽에서 차가 떨어지면서 죽는 장면. 나머지는 다 지뢰를 밟아서 죽는 장면들인데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죽음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 건가? 굉장히 생각을 해볼 만한 주제인데 그럼 먼저 주인공 루이스의 아들이죠. 에스타반의 죽음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타반의 죽음에 누구 책임이 있을까? 일단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루이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에스타반의 아빠죠. 방금 말했다시피. 왜냐? 죽기 전에 죽은 이유는 에스타반이 차에 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에 안 타 있었다면 그 차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절벽으로 만약 차에 안 타 있었다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에 들어간 이유는 아빠인 루이스가 위험하니까 차에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이다. 물론 절벽에서 놀다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긴 하죠. 그렇게 해서 죽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성일 뿐 그렇게 죽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만약 이 죽음에서만 봤을 때 이 차에 타서 차가 떨어져서 죽었으니 이 죽음의 책임은 아빠인 루이스에게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죽음으로 이끌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스타반이 강아지와 차에서 놀다가, 물론 차가 그렇게 멀쩡했다가 갑자기 움직이는 경우는 차에서 뭘 건드리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을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걔랑 에스타반이 둘이 차 안에서 놀다가 뭘 건드려서 브레이크가 풀린다든지 그래가지고 차가 움직여서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심지어 루이스는 얼른 그 브레이크를 당겨라,
라는 말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물론 정신이 없었겠지만 그걸 당기지 못한, 그리고 그걸 건드린, 아니 물론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건드렸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 차를 움직이게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에스타반에게 에스타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그 에스타반과 루이스가 이제 그 레이브 파티에서 일행들을 만나서 움직이는 과정을, 다른 레이브 파티로 움직이는 그 과정을 영화가 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절벽에서 그 타이어가 이 모래에 빠지는 바람에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 다음날까지 이게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엔 거기서 자게 되죠. 만약 여기서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밤에 물론 어두워서 못 뺀 거긴 합니다만 어떻게든 뺐다면 바퀴를, 비오고 물론 방금 말했다시피 비오고 어두워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음날에 뺀 거긴 합니다만, 근데 만약에 빠지는 길이 있는지 모르고 빠진 거긴 합니다만 만약 빠지지 않았고 그리고 빠졌어도 비가 오고 어두운 간에 그날 바로 뺐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에스타반이 차에서 떨어져서,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다 해결이 됐다면 앞으로 계속 운전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에스타반 죽음의 책임은 이 차의 운전자 그리고 이 바퀴를 모래에서 빼지 못한 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타반 죽음에서 굉장히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뢰의 죽음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죠. 그럼 이 지뢰를 밟아서 죽은 사람이 총 3명이죠. 3명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 이 자들의 죽음의 책임은 과연 누구인가? 일단 첫 번째, 이번에도 여러 가지 관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이번에도 본인이 본인을 죽음을 이끌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본인에 대한 죽음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지뢰를 밟은 건 본인들입니다. 그리고 지뢰를 밟은 이유는 본인들이 그 음악을 틀고 즐기느라 이제 막 걸어서 막 춤추고 막 걸어 다니다가 밟게 된 것이죠. 일단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은, 그리고 두 번째는 충격을 받고 달려가다가 또 밟고, 마지막 한 명은 그냥 이제 거기서 벗어나려고 걸어가던 중에 마지막으로 또 터져서 죽죠, 지뢰가. 이렇게 보면 그냥 본인들이, 첫 번째 한 명은 물론 그냥 즐기다가 춤과 음악을 즐기다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뢰밭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죽긴 했지만, 나머지 2명은 이게 지뢰밭인 걸 아는 상황에서 죽은 겁니다. 본인 걸어가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뢰밭에서 3번의 죽음은 본인들의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가보시죠. 어떻게 보면 루이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첫 번째 죽음에만 해당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 첫 번째에서 이 지뢰밭인 걸 딱 알리는 그 죽음은 왜 생겨났냐면, 레이브 파티를 작게 본인들이 연 상황인데 왜 그 본인들이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왜 춤을 추게 했냐, 그건 바로 루이스 때문이죠. 루이스가 에스타반이 죽고 너무 상실감에 우울감에 빠져 있으니까 이걸 좀 깨보자 라는 차원에서 그런 걸 기획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엔 죽은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이 첫 번째 지뢰밭인 걸 알리는 그 죽음 그 자체로만 본다면 이 죽음의 책임은 어떻게 보면 루이스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죽음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죽음도 루이스에게 책임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루이스가 혼자 그 지뢰밭을 건너가고 살아남자 그걸 보고 따라 하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결국엔 이 마지막 죽음은 결국 루이스를 따라 하다가 죽은 겁니다. 만약에 루이스가 만약에 걸어가지 않았다면 따라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 만약 지뢰가 터지면서 죽는 죽음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앉아만 있었을 테니까 안전구역에서. 물론 근데 거기서 뭐 굶어 죽거나 아니면 막 너무 뜨거워서 죽거나 뭐 했을 가능성이 높긴 하죠. 하지만 그 죽음으로만 봤을 땐 이건 루이스에게 책임이기도 하죠. 물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죽음들의 여기서 영화에서 나오는 죽음들에 대해 책임이 누가 있냐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영화를 보고 나서 이 관점들은 이 제가 방금 말한 이 책임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다면 진짜 책임은 누구에게입니까? 이 영화가 계속 깔고 가는 이야기가 있죠. 이 영화의 배경은 계속 전쟁 중입니다. 아니,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딱 시작할 때, 영화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걸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전쟁 때문에 설치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전에부터 이미 굉장히 냉전이랄까? 아무튼 그런 굉장히 위험한 기류가 흘렀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설치한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 지뢰밭은 나라, 군인들이 설치한 거죠. 네. 그렇다는 건 결국엔 어떤 그 책임은 어떻게 보아도 그건 다 맞는 게 아니고 방금 아까 처음에 제가 말한 건 당연히 맞는 게 아니고 결국엔 명확한 책임은 이 싸우는 나라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죠. 나라의 국민이 아닌 그 싸움을 이끄는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 절벽에서 떨어진 에스타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애초에 절벽을 가게 되었는가? 군인들을 피해서입니다. 그 레이브 파티를 가는데 이제 가고 싶지만 이제 나라에서 군인들이 전쟁 중이니까 통제를 하고 못 가게 막죠.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그 눈길을 피해서 그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뭐 누리지를 못하는 뭐 주요소도 그렇게 중에 나온 주요소도 뭐 주유를 못할 만큼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해서 막 국민들을 막 지금 국민들이 다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레이브 파티는 행복을 얻기 위한 그런 거 행복을 얻기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입는 상황 속에서 행복을 찾기 위한 길을 가는데 이거는 합법적으로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피해서 한 것인데 그 절벽을 간 이유는 이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싸움을 이끌고 있는 주도자들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절벽을 간 이유 때문에 에스터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책임은 결국엔 이 싸움을 이끌고 있는 자들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영화는 결국엔 어떤 영화냐?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음악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로드 무비? 뭐 이 외에도 정말 뭐 전쟁 영화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다양한 영화의 유형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결국에는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 결국엔 전쟁으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인 거죠. 결국엔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으로 인해 자유를 침해당하는 그런 시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라는 걸 잊지 않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죠.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음악, 춤이겠죠. 근데 뭐 음악이 사실 이 영화에서 언급이 나는데요. 음악은 여기서 듣기 위한 게 아니라 춤을 추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영화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영화가 결국 전하고 있는 이야기는 방금 말한 것처럼 전쟁으로 인한 피해받는 시민들의 이야기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것은 춤인데요. 그렇다면 춤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춤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춤은 이제 현실을 잊기 위한 도구이죠.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 언급이 중간에 나오죠. 종말은 이미 예전에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선 종말을 다루고 있는데, 그 전쟁으로 인한 종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종말은 예전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다는 건 이미 시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예전에 시작이 되었다. 이런 말인데, 그렇다는 건 너무나 전쟁은 시작 안 했지만 이미 너무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이 레이브 파티인 거죠. 바로 춤으로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이걸 강조한 장면이 바로 그 지뢰밭에서 죽기 직전 장면인데요. 그래서 루이스가 너무 우울함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그 춤으로 한번 본인들이 찾기 이 노래 틀고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루이스가 춤을 추면서 약간 좀 그 우울감을 잊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게, 결국엔 이게 성공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후의 장면들을 보면 루이스는 더 이상 우울감, 상실감에 빠져있는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용감해지고 이끌죠.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강조하는 것은 춤은 현실을 잊기 위한 도구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걸 강조하는 게 바로 춤이다. 그걸 춤으로 표현한 거죠. 여기서 마지막 이 클라이맥스는 바로 살아남을 일행들이 저 바위까지 건너가는 그 부분이 바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루이스는 굉장히 안전하게 건너갑니다. 루이스가 안전하게 건너간 걸 보고 다른 한 사람은 죽고 나머지 2명은 살아남는데요. 그렇다면 영화에서 언급이 나오지만 왜 한 사람은 죽은 걸까? 살아남은 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죠.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물론 루이스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루이스가 어떻게 살아남냐, 어떻게 살아서 갔냐 라는 질문에 아무 생각 없이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은 나머지 살아남은 2명이 같이 걸어가면서 어떻게 했냐, 눈을 감았죠. 눈을 감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경로의 길만 알 뿐 사실상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것과 같죠. 하지만 중간에 한 명이 왜 죽었냐?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언급이 나오죠. 발자국을 따라갔다. 그냥 여기서 저기까지 가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저기까지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야지 라는 생각이 추가가 된 겁니다. 생각을 추가했기 때문에 결국엔 죽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생각을 왜 해서 죽었는가? 여기서 굉장히 큰 의문이 들게 되죠. 그래서 그 의문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일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위험하다는 게 굉장히 큰 위기, 인생에서의 큰 위기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튼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경쟁 혹은 이런 생존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용기가 필요한 건 필수라고 일단 여기서 깔아주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다
살아남은 4명 모두 다 처음에 살아있던 4명 모두 다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기는 일단 필수이다 라는 게 일단 전제로 깔려 있고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굉장히 생각을 단순화시켜야 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걸었죠. 그렇다는 건 생각을 단순화시킨다는 건데요. 생각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위험 확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라.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지만 이 영화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계획을 굉장히 단순화시켜라 이 말이죠. 오히려 계획을 단순화시키고 용기 있는 자가 결국엔 살아남고 승리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 번 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태도를 한번 제 창작자가 한번 감독이 강조하는 이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장면이다 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바닥입니다. 제가 앞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시라트가 이제 잘하면 천국에 가고 잘못하면 지옥에 가는 이런 길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바로 이 바닥에 지옥을 표현한 거죠. 뜻을 정확히 영화 속에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 영화는 계속 바닥을 보여줍니다. 중간에 차로 운전을 할 때도 바닥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사실 중간에 루이스와 아들이 못 건너가고 배신을 당한 줄 안 이런 장면이 있었죠. 그때 못 건너간 이유가 뭐냐? 바로 물이죠. 바로 물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2차로는 건너가지 못한 건데요. 결국 도움을 받아서 배신당하지 않고 건너갔지만 여기서도 물은 어디냐? 바로 바닥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번 더 밑에 바닥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또 절벽이 있죠. 절벽은 이제 바로 잘못하면 바로 떨어지는 여기서도 바로 밑 바닥을 강조하고 그리고 지뢰밭에서도 잘못하면 죽는 이런 지뢰밭 바닥을 강조하죠. 그리고 마지막 씬에서도 이 마지막에 이제 기차를 타고 갈 때 철도를 계속 보여주면서 점점 카메라를 올리는데 이 순간에도 마지막 장면 순간에서도 바닥을 강조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계속해서 바닥 그외 위험 요소 지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이제 기차를 타고 갈 때 점점 카메라를 올리는 것은 이 바닥이 지옥이라면 천국은 바로 위일 텐데요. 그 위로 점점 카메라를 올린다는 것은 아마도 이 주인공 살아남은 이 3명이 천국으로 지옥이 아닌 천국의 길을 잘 찾았다는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길이 어디로 향한지는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했을 때 그래도 지금까지 다녀온 험난한 길은 다 통과를 했고 이제 그 고비를 넘긴 이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장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저의 해석을 말해봤는데 가장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근데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에는 원래 딸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건데 점점 어떻게 보면 생존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걱정이 딸은 이제 생각나지도 않나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면 딸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딸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일단 딸은 죽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살아있을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확률이 높다고 표현을 한 건데, 왜 죽었을 확률이 높냐? 일단 루이스가 어떻게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레이브 파티가 온다고 해서 갔죠. 이게 뭐 사실인지는 거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살아 있었고 그 정보가 진짜라면 죽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래도. 왜냐면 그 처음에 간 레이브 파티는 결국엔 군인들이 다 와서 다 가라고 하죠. 그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가면서 이제 죽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위험하죠. 왜냐면 전쟁 중이니까. 폭격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전쟁, 전투 이런 전투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영화 속에서 몇 명이 죽었는데 이게 굉장히 죽었을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레이브 파티의 이 주인공들의 추측대로 이 레이브 파티였고 이 일행들이 가려는 그 다른 레이브 파티에 간다 라고 했어도 죽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 이 레이브 파티를 가는 과정에서 여기 주인공들이 엄청 많이 죽었는데 이거 과연 살아남았을지가 의문이죠. 그러니까 살아남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죽었을 확률이 일단 여태 5달 동안 살아남았어도 굉장히 죽었을 확률이 큽니다 이제. 그리고 애초에 5달이라는 게 연락도 없이 그냥 행적을 감췄다면 이전에는 친하게 지낸 것으로 보아서 뭐 추측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목숨을 잃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뭐 이제 딸의 그런 생존 여부는 이렇게 결국엔 죽었을 확률이 가장 높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럼 딸은 여기서 그냥 이런 의미를 끝일까? 이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언급만 되는 그런 인물인가? 전혀 아닙니다. 딸은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이 영화에서 하나의 장치입니다. 방금 아까 제가 이 영화에서 종말이 이미 예전에 시작되었다 라는 대사가 나온다고 말했는데 그 대사와 이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 영화에서는 그 종말의 시작을 이 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딸이 예전에 그 사라지면서 이 아들과 아빠에게는 굉장히 이제 종말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었고, 이 영화에서는 이 둘이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뭐 일행이랑 그 일행 중에서 이 둘이 제일 메인이죠. 이 둘을 제일 메인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 둘의 종말은 사실 이 영화에서의 다루고 있는 그 전쟁, 물론 이게 3차 대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종말이 시작되는 중이고 종말이 진행되는 중이잖아요. 그 종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사실상 이 영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이 주인공 일행들이 겪는 상황과 또 비유를 해서 표현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많은 사람이 죽었고 결국에는 이 적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살고 있는 스페인이죠. 스페인이 정부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전쟁을 이끌고 있는 자들과 싸우고 있는 것과 같죠. 이 둘의 싸움과 지금 이 배경을 깔리고 있는 이 전쟁을 이렇게 비유했다. 왜냐면 계속 지뢰도 결국 공격을 받은 거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결벽에서 떨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은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전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종말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여기서도 종말을 비유하면서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장치로 딸이 쓰이기도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저의 해석을 이렇게 다 말해봤는데 정말 이렇게 오락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렇게 작품성까지 챙긴 작품은 정말 엄청 뛰어난 작품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은 바로 그걸 다 이뤘고요. 이렇게 다
또 한 번 말해보니까 더 위험할 예정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번 시라트 해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